말씀드릴 내용은 이 웹애플리케이션에서 TC를 이용해서 웹애플리케이션 하는 건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이 웹애플리케이션 하는 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배치 리액터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 연구 이외에도요. 연속 흐름식 반응기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연구를 한 경우는 꽤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된 경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Continuous Flow Type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촉매가 코볼트 촉매인데요. 그 코볼트 촉매의 서비스 스트럭처가 되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프로포즈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보시면요. 기존의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썼을 때는 온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이 대단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쓸 경우에는 그래서 CWAO라고 얘기하는데요. 호모지니어스 촉매를 쓸 수도 있고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를 쓸 수도 있는데요. 호모지니어스 촉매를 쓰면은 단점이 뭐냐면 솔트 상태에서 같이 반응을 하고 믹싱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세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활성은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불균일 촉매를 쓰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온도에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세퍼레이션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썼던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들을 보면요. 이런 촉매들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건 카파나 시리움, 그 다음에 망간도 쓰고요. 아연도 쓰는데요. 문제는 어떤 이 메탈 옥사이드를 쓰느냐는 어떤 반응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이런 메탈 옥사이드들 같은 경우에 리액션 미디움이 이제 좀 애시딕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나 또 베이직하면은 리칭이 일어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 메탈 촉매들을 쓰는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플래티늄 촉매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기존에 연구된 결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Continuous Type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 경우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80도 이하로 낮고요. 그 다음에 거의 상압 조건에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TC가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저희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반응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이 밑에 수조에서 순수한 증류수를 우다가 펌핑업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펌핑업 해놓은 다음에 요 11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TC를, 순수한 TC를 인젝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지 볼륨 스토로에서 충분히 1시간 정도 믹싱을 한 다음에요.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믹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펌프를 통해서 앞에 촉매층으로다가 계속 펌핑을 하고 여기서는 원하는 온도로 힐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테스트 해본 거는 펌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TC 혼합조 내에 이 용액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됐죠. 그 압력을 이제 계속 매스 플로우 컨트롤로다가 에어를 가압을 해줍니다. 약 얼마 정도까지 가압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약 한 6psi 정도로 가압을 한 상태에서 쭉 압이 떨어지면서 약 한 1psi 정도까지 압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압이 1psi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은 TC 혼합 탱크 내에서 TC가 데드 볼륨, 그러니까 데드 스페이스로다가 베이퍼라이즈 되는 거는 무시할 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촉매로 사용한 경우는요, 밀레니엄 케미칼의 DT51D 타이타니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메탈 옥사이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 온도는 310K, 36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룸 템퍼처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엑스터널 힐링을 안 한 경우죠. 그 다음에 WHSV는 7500 정도 되고요. TC의 액상 농도는 30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mass transfer limitation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타이타니아 입자의 사이즈가 20, 30 메쉬인 경우하고 60, 80 메쉬인 경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두 경우의 공이 반응 시작 5분 정도에서는 한 7% 정도 활성이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 지나면서 30%, 그 다음에 한 40, 한 5% 정도, 약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약 한 45%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활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코볼트 이 악사이드 서비스가 아마 이니셜 상태에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 반응물에 노출됐을 때 약간 서비스가 좀 모디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서 XRD하고 XPS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이 경우에는요, 온도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전부 약간의 그 UF에 걸릴 수 있는 프레셔 드랍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30, 40 메쉬 타이타늄을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10K이고 이 경우는 엑스터널 힐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타늄만의 본 경우요. 그래서 타이타늄만 있는 경우에는 결국 반응 활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이 힐링이 되지 않을 때는 전혀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40 메쉬 타이타늄의 경우에 앞에서 얻어진 결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nternal mass transfer limitation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요 코볼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른 메탈 악사이드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올린 거고요. 다른 경우들을 비교해보면 아연 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시간 정도 동안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악사이드 같은 경우도 뭐 less than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퍼 악사이드나 망가니즈 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내외의 반응 활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볼트 악사이드가 가장 지금 이 데이터만으로 보면은 가장 이 TC 제거 반응에서 활성이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코볼트 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활성이 약 한 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는 반응 활성이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 이후에는 약 한 46% 활성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XPS를 살펴봤는데요. XPS 결과에 의하면은 요게 지금 A번이 반응 전에 코볼트 악사이드고요. B번이 반응 후에 코볼트 악사이드다. 나머지는 다른 레퍼런스 코볼트 화물들을 찍은 경우인데요. 일단 반응 전하고 반응 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반응 전에 그러니까 COEP, 요게 COEP 3/2고요. 요게 1/2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경우하고 요 경우에서 이게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반응 후에 바인딩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관찰될 경우죠. 요 차이가 약 한 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반응 전의 촉매 표면하고 반응 후의 촉매 표면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인딩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러프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CO5하고서도 바인딩 에너지가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CO3O4하고서도 프레션 촉매인 경우에는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 후의 촉매는 CO3O4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반응 전 촉매하고 거의 비슷한데 반응하기 전에 570도에서 에어내에서 1시간 동안 소속을 시켰기 때문에요. 반응 전 프레션 촉매의 서비스가 이렇게 코볼트 하이드록사이드보다 있다라고 보기는 불안합니다. 바인딩 에너지가 비록 거의 같은 부분에서 관찰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결국은 반응 전의 촉매는 뭔가 어떤
이 친구들하고는 다른 친구로 있고 반응 후의 촉매는 CO3O4하고 유사한 바인딩 에너지를 갖는 걸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COEP, CO가2를 보면 프레시 촉매인 경우에는 781.3이고요. 반응 후에는 780.3입니다. 그래서 약 한 1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프레시한 촉매인 경우에는 CO5로도 있지 않고요. 요거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거하고 바인딩 에너지는 컴페어러블 하지만 소성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다른 레퍼런스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코볼트 타이타네이트들하고 비슷한 바인딩 에너지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XRD 결과를 보면요. 특히 반응 전 촉매인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코볼트 하이드록사이드고요. B번이 CO3O4고요. C번이 CO5고요. D번이 순수 타이타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반응 후고 F번이 반응 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요. 뭐하고 매치가 되냐면 CO3O4하고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XRD 결과 만들어 보면은 반응 전이나 후나 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벌크 스트럭처는 즉 페이지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CO3O4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XRD 결과는 이렇게 되지만 XPS 결과로는 반응 후에는 CO3O4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응 전에는 CO3O4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CO5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우선 프레시한 촉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CO3O4가 완전히 이 코볼트 타이타네이트에 의해서 인캡슐레이트 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 partially CO 코볼트 타이타네이트에 의해서 인캡슐레이트 된 게 아주 작은 포션으로 차지를 할 거다. 그러나 이런 타입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어도 매우 작게 있을 거다. 그래서 주는 이런 형태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XRD하고 그다음에 그 XPS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가장 좋은 촉매는 코볼트 타이타니아 촉매가 가장 우수했고요. 이 코볼트 타이타니아 촉매가 앞부분에서 그렇게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은 이니셜 활성이 낮았다가 1시간 정도 후서부터는 46% 정도의 스테이블한 활성을 보이는 것은 초기에 존재하는 코볼트 이 타이타늄 서비스에 있는 코볼트는 CO3O4로 있는데 코볼트 타이타네이트로다가 완전히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반응물에 노출이 되면은 뜬하게 쌓여있는 코볼트 타이타네이트가 제거가 되면서 활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1시간 정도 후에는 약 한 46%의 스테이블한 활성이 얻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